오늘은 회피형에 제대로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무엇이 효과 있고 무엇이 효과 없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회피형이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 떠나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4편으로 기획했던 회피형 애착 이론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이 4편을 다 보신 여러분은 이제 회피형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피형 대응법 완전 가이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효과 없는 것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를 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 더 노력하기입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 거야. 내가 더 사랑해주면 마음을 열 거야. 내가 더 이해해주면 변할 거야. 내가 더 예뻐지면, 더 착해지면, 더 완벽해지면. 절대 아닙니다. 효과 없습니다. 회피형의 문제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회피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회피형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더 잘해주는 게 친밀함을 높이니까 더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것도 효과 없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적 호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과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갈수록 회피형은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 매달리기입니다. 떠나지 마, 제발. 내가 바꿀게. 내가 잘못했어. 기회 한 번만 더 줘. 이건 최악입니다. 회피형은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의존적이고 집착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달릴수록 회피형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게 너무 무거워서 더 떠나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실수, 죄책감 주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나만 노력하잖아. 너는 뭐 하는데? 이것도 효과 없습니다. 회피형은 죄책감을 느끼면 더 떠나고 싶어집니다. 관계가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아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짜 가까워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참고 기다리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사람도 마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까워지겠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이건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회피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패턴이 굳어질 뿐입니다. 당신이 참아주니까 회피형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럼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진짜 효과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당신의 독립성 유지하기입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두면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일에 집중하십시오. 회피형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도 바쁘게 사십시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회피형은 독립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일수록 회피형은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거리를 두면 회피형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 때 회피형은 안전함을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달릴 때는 도망가고 당신이 떨어져 있을 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기입니다. 회피형과 대화할 때는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대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나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갑게 돼?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나 너무 외로워. 반대로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 요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데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고 싶어. 스케줄 조정할 수 있을까? 차이가 보이십니까?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회피형은 감정적 호소에는 막히지만 합리적 요청에는 반응합니다.
세 번째 전략,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해. 이게 안 되면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나는 연락 없이 사라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연락해줘야 해.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 1년에 한 번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 이게 불편하더라도 해야 해. 경계선을 말했으면 지켜지지 않을 때 행동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약속이 안 지켜지면 진짜로 거리를 두십시오. 연락 없이 사라지면 당신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계속 피하면 관계를 재고하십시오. 회피형은 말로만 하는 건 무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행동하면 그제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정말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 보상하지 말고 결과를 경험하게 하기입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두면 쫓아가지 마십시오. 회피형이 연락 안 하면 당신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회피형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형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거리를 두면 관계가 멀어진다. 연락 안 하면 연결이 끊어진다. 노력 안 하면 관계가 끝난다. 이걸 직접 경험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의 선택을 보상해 줍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둬도 계속 다가가고 연락 안 해도 계속 연락합니다. 그러면 회피형은 배웁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그럼 계속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안정형처럼 행동하기입니다. 안정형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만 자기 자신도 존중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지만 끝없이 참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유지하지만 나쁘면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안정형처럼 행동하면 회피형도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피형이 연락을 안 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왜 연락 안 해? 나한테 관심 없어? 바쁘긴 뭐가 바빠? 나 무시하는 거야? 좋은 반응입니다. 요즘 연락이 뜸한데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고 싶어. 너는 어때? 왜 좋을까요? 비난하지 않고 당신의 니즈를 명확히 말하고 상대 의견을 물어봅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만남을 피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너 나 만나기 싫은 거지? 나한테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 있어? 좋은 반응입니다. 이번 주도 못 만난다고 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어. 다음 주에는 시간 낼 수 있을까? 어느 날이 괜찮아? 왜 좋을까요? 감정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또 혼자 있고 싶다고? 나는 뭐야? 나는 필요 없는 거야? 나도 외로운데. 좋은 반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이해해. 그럼 언제쯤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 왜 좋을까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타임라인을 요청합니다. 무한정 기다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미래 얘기를 피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왜 미래 얘기만 하면 피해? 나랑 미래가 없는 거야? 나한테 확신이 없는 거지?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내일 저녁에 30분만 시간 낼 수 있을까?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왜 좋을까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압박하지 않고 대화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감정 표현을 안 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닌 거야? 확실하게 말해봐. 너 감정이 있긴 한 거야? 좋은 반응입니다. 나는 감정 표현이 중요해. 말로 듣는 게 나한테는 확신을 줘. 가끔씩이라도 네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왜 좋을까요? 비난하지 않고 당신의 니즈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비난이 아니라 요청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피형은 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피형이 변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회피형 본인이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회피형이구나. 내가 친밀함을 두려워하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피형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집착하고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 조건, 회피형 본인이 변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친밀함을 편하게 느끼고 싶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피형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 회피형이 실제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관련 내용을 공부하거나 의식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거나 친밀함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회피형은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회피형은 첫 번째 단계도 넘지 못합니다.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회피형이 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피형 본인이 변하고 싶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회피형을 고칠 수 없습니다. 회피형을 고치는 건 회피형 본인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떠나야 할까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진지하게 떠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경계선이 계속 무시될 때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요청했는데도 회피형이 계속 무시한다면 떠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안 만납니다. 하루에 한 번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 안 합니다. 이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니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이 당신을 잃어갈 때입니다. 회피형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변했습니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불안이 일상이 되었습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까? 원래 당신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관계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망가뜨리는 관계라면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노력이 일방적일 때입니다. 당신만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만 관계를 지키려고 합니까? 회피형은 아무 노력도 안 합니까?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 네 번째 신호,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회피형에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떠나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받아들이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말한다면 떠나십시오.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관계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입니다. 행복보다 고통이 더 많습니까?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울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힘듭니까? 이건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첫째, 명확하게 떠나십시오. 애매하게 떠나지 마십시오. 쉬자, 시간을 가지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끝내십시오. 나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서로에게 맞지 않아. 둘째, 설명하되 설득하지 마십시오. 왜 떠나는지 한 번은 설명하십시오. 하지만 회피형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형이 이해하든 안 하든 이건 당신의 결정입니다. 당신은 회피형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연락을 끊으십시오. 떠났으면 연락하지 마십시오. 회피형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SNS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지우십시오. 완전히 끊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넷째, 돌아가지 마십시오. 회피형이 돌아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하고 보고 싶다고 하며 바꾸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회피형은 당신이 떠나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회피형이 진짜 변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상담을 받고 노력해야 합니다. 며칠 만에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치유하십시오. 떠난 후에 당신을 돌보십시오. 친구들을 만나고 상담을 받으며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으십시오.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며 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피형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치료사가 아닙니다. 회피형을 고치는 건 회피형 본인의 일입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사랑뿐 아니라 존중, 소통,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셋째,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통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넷째, 때로는 떠나는 게 사랑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다섯째, 안정형을 찾으십시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다음엔 안정형을 찾으십시오.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관되게 대해주며 노력하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니즈를 존중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사랑이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연애가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피형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회피형이 누구인지, 왜 그런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 떠나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회피형의 애착이론 시리즈 여기서 마칩니다. 회피형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랑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